인생은 60부터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막상 은퇴를 앞두고 나면 걱정과 불안이 밀려오는 게 사실입니다.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할지, 경제적으로 괜찮을지, 건강은 어떻게 챙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70대 선배들이 여러분에게 꿀팁을 전수합니다. 그들의 생생한 경험과 지혜를 통해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 행복의 시작점. 70대 선배들은 하나같이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젊을 때는 밤샘 작업도 거뜬하고 술도 마음껏 마셨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만큼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사례 1. 박철민 씨 73세. 박철민 씨는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등산을 즐겨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주 산에 오르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산에 오르면 몸도 마음도 상쾌해진다며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건강관리 꿀팁. 규칙적인 운동 걷기, 수영, 요가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2. 관계 삶의 활력소.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70대 선배들은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는 물론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사례 이영숙 씨 70세. 이영숙 씨는 은퇴 후 지역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붓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그림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삶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림은 내 삶의 새로운 활력소라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관계 유지 꿀팁. 가족,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자주 연락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새로운 취미활동,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납니다. 3. 배움 삶의 원동력.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70대 선배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공부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례 3. 김정수 씨 75세. 김정수 씨는 은퇴 후 스마트폰과 컴퓨터 활용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제는 인터넷 쇼핑도 하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즐깁니다. 그는 배움은 삶의 활력소라며 끊임없이 배우는 즐거움을 느껴보라고 조언합니다. 배움 꿀팁. 새로운 기술 배우기, 스마트폰, 컴퓨터, 외국어 등을 배웁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지역 문화센터,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서 다양한 강좌를 수강합니다. 독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습니다. 온라인 강의 수강,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배웁니다. 은퇴 후 삶, 과학이 말하는 행복의 비밀 70대를 위한 3가지 과학적 조언. 1. 뇌 건강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라.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 꾸준히 자극을 주면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적 근거. 신경 가소성 뇌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스스로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과 뇌 기능 향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도전과 뇌 보상 시스템. 새로운 도전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동기부여를 높입니다. 70대를 위한 뇌 건강 꿀팁. 새로운 취미 시작,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외국어 학습 등 평소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독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고 사고력을 키우세요. 게임 퍼즐, 스도쿠, 바둑 등 두뇌 활동을 자극하는 게임을 즐겨보세요. 사회활동,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세요. 2. 신체 건강 꾸준히 움직이고 관리하라.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뼈가 약해지는 등 신체 기능이 저하됩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운동과 노화 예방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근육량을 유지하며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또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우울증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질병 예방 균형 잡힌 식단은 만성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70대를 위한 신체 건강 꿀팁.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실시하세요. 근력 운동, 맨몸 운동, 아령, 밴드 등을 활용하여 근력 운동을 주 2회 이상 실시하세요. 스트레칭 유연성을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세요. 건강한 식단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 짠 음식, 단 음식은 줄이세요. 3. 정신 건강 긍정적인 마음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라.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적 근거. 긍정심리학. 긍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사회적 지지와 건강.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며 심지어 수명 연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70대를 위한 정신 건강 꿀팁. 감사하는 마음 갖기.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취미 활동. 즐기기.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사회적 관계 유지. 가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봉사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 도움 필요하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추천 도서. 행복은 습관이다. 로빈 S. 샤르마. 저 행복한 삶을 위한 긍정적인 습관들을 소개합니다. 나는 내 나이를 사랑한다. 베르벨 모어. 저 나이 듦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웰싱킹. 켈리 맥고니걸. 저 뇌 과학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관리, 의지력 향상,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등산. 70대 건강의 비밀. 박철민 씨의 이야기. 산에 오르면 몸도 마음도 상쾌해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73세의 나이에도 꾸준히 등산을 즐기며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박철민 씨의 이야기를 통해 등산이 노년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그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철민 씨. 그의 이야기. 박철민 씨는 젊은 시절부터 등산을 즐겨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주 산에 오르며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죠. 그는 등산을 통해 얻는 즐거움과 건강 베너피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산에 오르면 몸도 마음도 상쾌해진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의 말처럼 등산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제부터 박철민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등산이 노년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산, 노년 건강의 동반자. 심혈관 건강 증진. 등산은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오르막길을 오르는 동안 심박수와 호흡이 증가하면서 심장 근육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고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근력 및 균형 감각 향상. 등산은 다리, 엉덩이, 코어 근육 등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는 전신 운동입니다. 특히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오르내리는 동안 근력과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이는 낙상 위험을 줄이고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뼈 건강 강화 등산은 체중 부하 운동으로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뼈 밀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신 건강 증진 자연 속에서 즐기는 등산은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숲길을 걷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동안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산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여주고 자존감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지 기능 향상 등산은 새로운 환경을 탐험하고 길을 찾는 과정에서 뇌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의 활동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등산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 등산은 건강에 많은 베너핏을 주지만 안전하게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준비 운동. 등산 전후 충분한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부상을 예방합니다. 적절한 복장 및 장비. 등산에 적합한 복장과 등산화를 착용하고 필요한 장비 등산 스틱, 배낭, 물 등을 준비합니다. 체력에 맞는 코스 선택.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등산 코스를 선택하고 무리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등산 중에는 탈수 예방을 위해 충분한 물을 마십니다. 동행자와 함께 가능하면 혼자 등산하는 것을 피하고 동행자와 함께 등산합니다. 붓 끝에 피어나는 인생 2막 70세 이영숙 씨의 그림 이야기. 그림은 내 삶의 새로운 활력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후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70세의 나이에 그림을 시작하여 인생 2막을 활짝 꽃피운 이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영숙 씨 그녀의 이야기. 이영숙 씨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오다 은퇴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역 문화센터의 그림 수업을 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붓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용기를 내어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삶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은 내 삶의 새로운 활력소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녀의 말처럼 새로운 도전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제부터 이영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도전, 인생 2막의 터닝포인트. 자존감 향상과 성취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자존감을 높이고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영숙 씨는 그림 실력이 향상될수록 자신감을 얻었고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 새로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영숙 씨는 그림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서적 지지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지 기능 향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색깔, 형태, 구도 등을 고민하고 손을 움직이는 과정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 증진. 새로운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영숙 씨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잡념을 잊고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또한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며 정서적인 안정을 얻었습니다. 삶의 목표와 활력. 새로운 도전은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영숙 씨는 그림을 통해 새로운 꿈을 꾸고 더욱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은퇴 후 삶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 어떻게 시작할까? 이영숙 씨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다음 몇 가지 팁을 참고해 보세요. 자신의 관심 분야 찾기. 평소 해보고 싶었던 활동이나 관심 있던 분야를 탐색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꾸준히 노력,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노력하며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동료나 친구를 찾아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75세 김정수 씨, 디지털 세상에 당당히 입성하다. 은퇴 후 배움이 선사한 새로운 삶. 배움은 삶의 활력소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탐사 보도팀은 은퇴 후 삶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바로 75세의 김정수 씨가 디지털 세상에 당당히 입성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김정수 씨는 평생을 아날로그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 자녀들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소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낯선 디지털 기기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스마트폰과 컴퓨터 활용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교육 초반, 김정수 씨는 젊은 수강생들 사이에서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연습했고, 궁금한 것은 젊은 강사에게 몇 번이고 물어보며 배움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손주들과의 영상통화, 세상을 다 가진 기분. 몇 달간의 노력 끝에 김정수 씨는 드디어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뉴스를 보는 것은 물론 멀리 사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손주들의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주들과의 영상통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김정수 씨는 디지털 세상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정보를 얻고 소통하며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김정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은퇴 후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배움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그의 말처럼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며 삶에 대한 열정과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은퇴 후 배움 어떤 점이 좋을까? 인지 기능 향상 및 치매 예방.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학습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고 치매 발병률이 낮다고 합니다. 자존감 향상과 성취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자존감을 높이고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김정수 씨처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공부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 배움의 장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서적 지지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 증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학습에 집중하는 동안 잡념을 잊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은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자신감을 향상시켜줍니다. 삶의 목표와 활력. 배움은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김정수 씨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평소 꿈꿔왔던 분야를 공부하는 것은 삶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고 더욱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김정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로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김정수 씨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배움에 도전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배움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 2막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인생 2막, 캠퍼스 위에 그리는 새로운 그림. 지금까지 우리는 70대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3가지 핵심 요소 건강, 관계, 배움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3가지 요소는 마치 캠퍼스 위에 그림을 그리는 붓과 물감, 그리고 화가의 열정과 같습니다. 건강은 캠퍼스입니다. 튼튼하고 깨끗한 캠퍼스 위에 그림을 그려야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하듯 건강한 몸과 마음은 행복한 노년의 필수 조건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삶의 캔버스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관계는 물감입니다. 다채로운 색깔의 물감이 그림에 생동감을 불어넣듯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더합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갖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며 삶의 색깔을 풍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배움은 붓입니다. 섬세한 붓터치가 그림의 깊이를 더하듯 끊임없는 배움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탐구하며 삶의 캔버스에 멋진 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화가의 열정, 즉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박철민 씨는 등산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며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연을 벗삼아 도전하며 삶의 캠퍼스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영숙 씨는 그림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삶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붓 끝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며 삶의 캔버스에 아름다운 색채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씨는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여 삶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삶의 캠퍼스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붓을 들고 삶의 캠퍼스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건강, 관계, 배움을 통해 삶의 캠퍼스를 채워나가며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 2막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멋진 그림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열정으로 삶의 캠퍼스를 채워나가세요. 여러분의 인생 2막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되기를 응원합니다.